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또 어느새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돌아왔어요. 06시. 참 빠르네요. 금요일이고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많이 드십시오. 풍성하게 많이 드시고 송편도 많이 드시고 하여튼 오늘은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다들 집에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연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집에서 청소를 좀 하셔야 돼요. 청소. 저도 한때는 청소를 그렇게 하기 싫더니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청소가 좋아지는 거야. 응? 청소가 좋아진다?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좀 즐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아주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 좀 약간 생뚱맞죠? 저는 멘탈 찾는데, 멘탈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찾은 그런 이야기예요. 발견한 그런 내용인데, 청소 잘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합니다. 그 강한 이유가 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히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고, 우리는 청소를 하면서 그 캐캐묵은 감정을 정리를 하고요.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주변이 정돈돼 있지 않고요. 오래된 물건을 약간 어지럽게 쌓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향이 있고요.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연결지어서 작동되기 때문에 주변이 어지러우면은 마음도 어지러운 거야. 주변이 정돈이 되면은 마음도 정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은 여러분 주변의 그 물건들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든지 처리장 같은 스타일은 오래된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 팔아버려. 당근마켓에 다 팔아버립니다. 간혹 보면 영상에 보면 뭐 당근 이렇게 막 나오는 알람이 있을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당근마켓에 하나라도 다 팔고 또 저의 물건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놔두겠죠. 놀랍게도 주변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결 더 정돈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 그리고 청소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멘탈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강해질 거예요. 어제는 내가 우연찮게 이제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1977년 영상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977년 토요일 밤에 그 영상을 딱 보니까 거기에 진추아가 나오더라고요. 와, 진추아, 그 가수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는 왜 이렇게 얼굴도 곱고 예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는지. 요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애들은 뭐 다 얼굴 깎고 쪼이고 이렇게 뭔가 성형한 얼굴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 뭔가 이게 청순미가 막 나오는 거, 청순미,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하여튼 1977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밤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토요일 밤에 진추와 노래도 잘하고 참 영화 배우로서도 굉장히 한때 날렸던 그런 여성이었죠. 그거보다 갑자기 1987년 영상이 뚝 뜨더라고요. 이 드라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TV 손자병법이라고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 과장님 통해서 여기 뭐 유비, 장비, 관우, 조조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들 쭉 나오더라고.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웃겼어요. 거기에 보면 신구 선생 나오는데 신구 선생님이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 나오는데 이분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당시 때 87년도가 50 하나니까. 참 보면서 그 세월의 흐름을 확실히 진짜 느낍니다. 그 당시 때 그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한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옛날엔 그냥 대놓고 그냥 뭐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그런 모습들도 참 새롭습니다. 그때는 참 자연스럽게 담배 피고 있는데 요즘은 큰일 나지. 사무실 담배 피다가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생활상들이나 그런 도시의 모습들, 전반적인 그런 시대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새로웠어요.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옛날로 푹 빠져드는 거야. 푹 빠져들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그 오래된 배우들 참 보면 명연기였죠. 명연기. 연기도 잘하고 그립고 하여튼 80년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살기 좋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 아니었겠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성기. 지금은 뭔가 뭐 디지털하고 발전됐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 사는 꼴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뭔가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빈곤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빈곤함. 하여튼 옛날 영상을 오래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7, 80년대 그 모습을 보면은 옛날 생각들 막 아주 쏙쏙 날 거야. 그립네요. 그리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가성비 삼성폰 이대로 포기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 효자폰으로 불렸다가 단종설에 휩싸이면서 극과 극을 오갔던 갤럭시 FE 펜 이디션 모델이 이제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답니다. 전작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높은 관심을 현재 받고 있어요. 갤럭시 FE 모델은 최신 프리미엄 모델이죠. 갤럭시 S 이거 시리즈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핵심 기능만 어떻게 보면 쏙 빼놓은 그런 알짜 가성비 폰이에요. 알짜 가성비. 프리미엄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요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스페인 삼성페이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단말 기종을 소개하는 목록에서 갤럭시 S23 FE의 이름이 등장을 해가지고 출시가 임박했다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IT 전문 매체죠. 폰 아레나는 연말 출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FE의 가격이 $599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앞서서 22년에 1월 출시된 전작 갤럭시 S21 FE보다도 한 $100 더 저렴을 해가지고 S23 울트라의 반값 수준이다. 반값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격이나 전망이 나온 배경 보니까 오는 10월 4일 공개되는 구글 스마트폰 픽셀 8, 픽셀 8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699로 예상되는 픽셀 8하고 미국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한번 벌일 것 같습니다. 앞서 공개된 그 갤럭시 S23 FE 예상 이미지를 두고요. 전반적인 생김새가 갤럭시 S23과 유사하지만은 후면 디자인은 보급형 스마트폰인 A54에 더 가깝다는 그런 평도 있고요. 6.4인치 120Hz 화면에 450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기가 램에 128에 256짜리 그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에 처음 선보인 갤럭시 S20 FE는 S20보다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하면서 주요 성능은 유지해가지고 출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어요. 출시 4개월 만에 420만 대 팔렸고 이듬해에도 연간 약 900만 대 정도 수준의 판매 기록을 세워서 삼성 폴더블폰의 기록을 앞진 것으로 조사됩니다. 지난해 1월이죠. 1월 갤럭시 S21 FE까지 출시됐는데 후속 모델인 S22 FE는 나오지 않고요. 돌연 단종설이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중저가 모델이죠. 갤럭시 A 시리즈가 이제 급부상하다 보니까 FE 시리즈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갤럭시 S21 FE의 경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뒤늦게 출시가 됐고 시장에서는 전작 대비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A 시리즈 중에 최상위 기종이죠. 갤럭시 A74를 올해 출시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FE 모델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이 돼요. 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S23 FE의 복귀가 임박하다 보니까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지난 4월이죠. S23 FE에 삼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200 프로세서 탑재가 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폰 아레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서서 출시된 프리미엄 모델 갤럭시 S3, ES23 시리즈에는 이보다 더 진한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이 탑재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주 흥미롭네요.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박스권 증시가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죠. CD, 보통 CD라고 하는데 이 CD 금리로 인한 ETF가 있어. 이 ETF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인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8,820억이에요. 지난달 대비 131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 대금보다도 67%나 많아요. 이 해당 ETF는 CD 1일물 금리를 매일 이자 수익으로 받는 ETF입니다. 단기지표 금리인 CD 91일물 금리를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이 되겠죠. 지난 6월 8일 출시된 후에 2,500억 원이었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벌써 7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 CD 91일물 수익률을 추정하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ETF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시 147억 정도 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벌써 27% 늘었다고 하네요. 해당 ETF는 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여요. 그리고 은행 예금과 달리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서 은행 파킹 통장을 대체하는 일종의 파킹형 ETF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박스권 증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에 이제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이제 CD 금리로 CD 금리 ETF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거래대금 이벤트 혜택을 얻기 위해서 ETF가 거래대금을 쌓는 용도로 이용된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ETF 거래대금 이벤트를 줄줄이 선보여요. 그 KB가 보니까 일간 거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한 7만 원, 300억 원 이상이면 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 15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이달 1일부터 현대차증권, 삼성증권도 ETF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품권 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매수 금액 1,000만 원당 1만 원의 캐시백을 증정을 하네요. 삼성증권은 또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기프티콘을 제공하더라. 이렇게 CD금리 ETF가 인기몰이 하다 보니까 순자산 총액도 급증세고요. 지난 26일 기준했을 때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ETF의 순자산 총액이 6조 8,580억이야. 지난달 말 대비했을 때 한 20% 늘었어요. 전체 ETF 시장 순자산 총액 1등을 합니다. 이 코덱스 CD금리 ETF 순자산 총액 또한 2조 6,050억이에요. 지난달보다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 5위에 자리를 올렸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옵니다. 주가창에다 코덱스 치고 뭐 CD금리 딱 치면 나옵니다. ETF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영상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니까 이제 벚꽃풍이 나오는데, 벚꽃풍. 옛날에 진짜 세탁기 하니까, 백조 세탁기. 1969년 금성사가 국내 최초 개발한 거죠. 이때 배우 모델이 누구냐? 이게 최불암 씨인데, 사진이 좀 흐릿한데, 최불암 씨네요. 광고는 시대를 담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각색 방법으로 돋보이도록 꾸민 그 콘텐츠에 당시 소비자의 욕망이나 시장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그래서 그 전자업계의 양대 산막이 누굽니까? 삼성과 LG전자인데 이 대표 제품군들의 그때 그 광고를 한번 볼게요. 아주 흥미롭죠. 세탁기와 함께라면 능률적인 가정관리가 가능하다. 그때 강조를 하면서 금성사의 뭐 백조 세탁기였습니다. 백조. 백조 세탁기. 그 빨래는 세탁기에 맡기고 그 시간에 다른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능률적인 가정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생활가전 중에 필수품으로 취급받죠. 세탁기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혁신가전이었어요, 여러분. 69년도에 그 LG전자의 그 전신인 금성사가 그 선보인 국내 최초의 세탁기
이 백조 세탁기 TV 광고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읽을 수가 있죠. 두 가지 버전 영상 광고에 세탁기가 가정주부에게는 세탁기가 능률적인 가정관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구 선수한테는 빨래 드는 시간 그런 낭비를 줄여서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1970년대 그 초의 광고에서는 그 배우 최불암 씨가 등장을 해요. 그 백조 세탁기는 아주 튼튼하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거듭 외칩니다. 그 당시 세탁기가 기존에 없는 신가전인 만큼 굳이 집에 세탁기를 들여야 하는지 슬퍼하는 거죠. 최초의 백조 세탁기 모델은 1.8kg 용량의 세탁조하고 탈수조가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세탁이 끝나면은 탈수통에 옮겨서 담아야 하는 구조의 제품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탈수조. 세탁기 최대 용량이 25kg더라고.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합쳐진 신제품이 등장한 지금에 비하면 용량도 작죠. 기능도 기초적인데, 당시에는 손을 대지 않아도 이 빨래가 된다는 것만 해도 집안일의 현대화의 천병처럼 여겨졌죠. 2019년은 백조 세탁기 출시 50주년을 맞아서 한국인의 세탁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념 광고도 등장했고요. 최불암 씨가 다시 등장해서 이 백조 세탁소라는 이름의 오래된 세탁소를 방문해서 이 본인이 모델을 맡았던 백조 세탁기 이걸 추억하는 내용으로 꾸려졌어요. 하여튼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세탁기가 이제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진 보니까 진짜 추억 돋죠. 삼성전자 애니콜 광고인데 이게 1996년도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왠지 오래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내 최초의 그 플립폰이 27년 전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저도 옛날에 참 이거 애니콜 많이 썼었는데, 삼성의 애니콜 SCH200F의 그 1996년 광고를 한번 보세요. 애니콜 최초의 플립폰인 만큼 견고한 디자인하고 착탈식의 플립 설계로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보면 알람 기능, 9가지 벨소리, 국제 시각 표시 가능 기능이 있고, 참 자기 번호 송출 기능, 그리고 인사말 변경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때 전화에만 충실했던 초기 휴대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혁신을 추구한 그런 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 하단에 보면 한국 지형이 강하다 그런 카피가 있어요. 그 당시 휴대폰 시장에 치열한 경쟁의 흔적이 보이네요. 한국 지형이 강하다. 모토로라가 1980년 최초의 상용 휴대폰을 만들었고요. 89년도에는 최초의 플립폰이죠. 마이크로텍 이거를 내놓으면서 아주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어요. 애니콜은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춰서 개발한 국산이다 이런 걸 강조하죠. 이로부터 벌써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플립폰과 폴더볼, 그죠? 폴더폰, 바이형 스마트폰 등 이 수많은 폼팩트의 진화를 거쳐서 결국 삼성전자가 또다시 플립형 스마트폰으로 흥행을 이끌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롭다는 겁니다. 진짜 아주 흥미롭네요. 이 사진은 83년도 반도체 그 사업 진출 시기에 삼성의 반도체 지명 광고입니다. 전자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어떨까? 그때 그 시절 반도체 광고에는 산업 후발주자로서 겪어야 했던 험난했던 그런 개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삼성 반도체의 그 83년도 광고에는 삼성은 이 땅에 첨단 반도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문구랑 그 반도체 산업 고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녹아 있어요. 기술 개발만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이 고도의 첨단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삼성이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첨단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기술력을 과시했었고, 이는 당시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놓고 줄지은 반대 여론에 대한 나름의 항변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고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회장이 도쿄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 진출 결심을 밝히고요.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반도체 산업 진출은 위험하다. 이런 싸늘한 반응에도 이 반도체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명분을 제시를 한 거였습니다. 제시를 한 거였고,
이 사진은 그 1990년이죠. 그 16메가 그 디램의 개발 일화를 담은 새벽 3시에 커피타임 지명 광고네요. 하여튼 하루 만에 사라진 비운의 광고도 있다 하네요. 하여튼 90년에 나온 새벽 3시에 커피타임. 이 광고는 실제 16메가 디램 개발에 매진하던 연구진들의 그런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원이 밤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커피잔을 들고 회의실에 모였는데 그 시각이 새벽 3시였다는 내용입니다. 밤낮을 잊은 열정과 커피 첫 잔이 반도체 웨이퍼로 보일 정도로 연구에 몰입한 덕분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광고는 하루 만에 신문 지면에서 사라졌다고 하네요. 반도체를 빨리 키우려면 우수인재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신 같으면 새벽 3시에 커피타임 갖는 회사에 입사하겠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삼성 내부에서 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노동법 위반이야?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비판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우수한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 근무제도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등 해서 하여튼 국내 반도체 업계 현황과도 맞물리는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추억의 광고들이 있었어요. 저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옛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